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9월 23일 나노코박스 관련주 HLB제약 넥스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을 했고요. 네, 0.4%, 네, 코스닥은 0.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래서 헝다그룹이 중국에 있는 그 부동산 투자 회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아니면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좀 부채를 갚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23일 기준으로 1,400억을 이자를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말까지 그 이자가 갚아야 할 이자가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정부 쪽에서 좀 나서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해외 증시들이 좀 크게 내렸다가 어제부터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뭐 크게 타격 입지 않고 오늘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증시들이 사실은 다 고점 위치에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한번 타격을 받았다가 유동성 장세로 돈을 풀어가지고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헝다와 같은 그런 특히 유동성 구조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주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거품이 터지는 버블이 터지는 그런 위기, 글로벌 위기 혹은 그 다음에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위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11월 달쯤에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은 바닥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지를 하고 있고요. 이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보았을 때는 고점 자체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흐름 자체가 하락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바닥 라인을 다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빨리 21선 위로 태워서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마냥 좋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고점 라인에서 음봉이 지금 3번 연속 떴죠. 네. 그래서 3연속 음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이 3,300포인트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수가 서서히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떨어질 때 보면 한 번에 쭉 떨어지지 않고 한번 받치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치 투자를 하면 좀 잘못 들어가면 가치 투자가 이제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높여져 있는 특히 카카오와 같은 그런 종목들을 섣불리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항공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종목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지 전체적인 종목들이 골고루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시면 뭐 금액 외국인은 꾸준히 이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지만 뭐 크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계속 다시 매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장세가 그렇게 수급 자체도 좋지는 않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뭐 코스닥 오늘 양매수 들어왔지만 기간이 뭐 거의 한 달 내내 팔다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뭐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네, 반등을 했습니다만 섣불리 지금 뭔가 시원찮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보게 되면요. 환율도 지금 뭐 오늘 좀 다행히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점 자체가 바닥 자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쌍봉 위치로 해서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에는 테이퍼링이나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네, 지수 선물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금요일이지만 조금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 전에 네, 전체적인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나노코박스가 네, 추석 연휴에는 좀 긴급 승인에 관련된 그런 소식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기사 하나 보고 네, 종목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젠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몇 단계 남았나? 그래서 베트남 윤리위원회가 네, 윤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임상시험 보고서를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승인이 나면 이제 자문위원회죠. 네, 자문위원회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언론에서는 조만간 이제 베트남에서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넘어갔었죠. 근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는 것 같고요. 어, 윤리위원회에서는 네, 보충 자료를 평가한 결과 3A 이상 결과와 3B 이상 초기 단계의 안정성 및 면역원성 요건이 충족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예방률이 96.5%인가에 다다라고요. 그 다음에 항체 형성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다음 델타 변이 예방률도 76%에 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더나 화이자에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백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제조 이 과정에서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설비라든지 그런 유통을 준비를 했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백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들 이 백신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딱히 뭔가 소식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자문위로 이관이 됐는데 이 자문위에서도 이제 승인이 나면 또 이제 보건부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두 단계 정도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쳤을 때 10월 달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웬만하면 이제 9월 말에 나와서 깔끔하게 네, 좀 지나갔으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걸 봐서는 10월 달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녁에 소식이 날지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소식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소식 전해드리고 지금 문제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 뭐 자문위원회라든지 보건부도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HLB를 보았을 때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하락을 했고요. 3,100원 내려서 62,7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네, 이, 네 여기서 보면 좀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또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강하고요. 지금 바닥 라인을 형성을 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요. 여기서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가 21선을 이제 거의 도달했습니다. 21선까지. 그래서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확실히 거래량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번 실려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나누코 박스 관련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조금은 네, 아쉽게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바로 올려주면서 이제 64,000원대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음봉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바닥권으로 또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21선 아래로 좀 떨어진다면 이 HLB의 단기 추세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소식이 백신에 대한 소식이 좀 늦어지면서 좀 이 주가가 사실은 나노코박스에 대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오른 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으로 올랐던 주가는 그 소식이
어, 뭔가 흐트러지거나 좀 부정적인 소식이 들렸을 때는 굉장히 주가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규 진입은 네, 지금 상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만 네, 좀 이제 리스크를 가지고 가면서 기다려보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봉으로 보았을 때는 전체적인 주봉을 보았을 때는 장기 이 고점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 마지막 최고점이죠. 사실 꼬리까지 달긴 했습니다만 9만 원대, 아니 8만 원대를 첫 번째로 이제 넘어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만 원, 10만 원대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는 나노코박스 이외에도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런 효능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자회사가 이제 주사기를 또 FDA 승인을 받았었죠. 네, 백신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주사기를 승인을 받았었기 때문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승을 시작한 때가 나노코 박스 관련해서 좀 소식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나노코 박스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지 주가도 순조롭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진입을 뭔가 베팅을 해서 리스크를 가져가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이 정도면 네, 가져가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또 팔았죠. 그래서 이틀 연속 매도를 좀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가 사실은 외국인이 꾸준히 모아가는 포지션에서 지금 또 차익 실현으로 또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크게 많이 매도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그때그때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네,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LB 제약이고요. HLB 제약도 HLB 그룹주 따라 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도 바닥 라인을 조금 깨버렸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별로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HLB 제약도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고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했어야 되는 자리였는데요. 이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눌려지는 듯한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추세 자체가 좀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HLB 제약은 조금은 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 내일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오면서 밑으로 눌러지는 단계, 특히 이제 내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눌러진다면 좀 네,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까지도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정도죠. 이 정도라면 주가로 따진다면 24,000원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뭔가 또 지연이 되거나 뭐 그런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소식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좀 위에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잡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이 정도 음봉 나와도 충분히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가져가시는 거지. 위에서 잡고 이런 음봉이 나왔는데도 버티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을 때는 크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봉몰봉은 뭐 똑같고요. 네,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도를 했기 때문에 HLB 제약도 일단은 네,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넥스 사이언스. 넥스 사이언스가 오히려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원 상승해가지고 35,000원 마무리했고요. 오히려 이제 이 고점으로는 36,500원까지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네, HLB가 급락을 할 때 또 이제 넥스 사이언스도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식이 들렸던 건지 갑자기 이제 HLB 그룹주들이 다 같이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는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좀 찝찝한 흐름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FTSE가 이제 편입이 되었죠. 그래서 금요일에 모건 스탠리가 아주 강하게 10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차트상으로 보면 뭐 거의 아주 좋은 전형적인 전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뭐 여기서 며칠 횡보를 하던지 자리를 잡던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던지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넥스 사이언스도 사실은 나노코박스로 인해서 상승한 그런 종목이죠. 네. 어, 나노코박스로만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나노코박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같은 테마의 HLB라든지 HLB 제약이 마지막에 또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긴급 승인 소식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또 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지만 마냥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해서 또 여기서 고점에서 들어가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시고요. 신규 투자자분들은 뭐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은 네,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완벽하게 들었고요.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좋은 소식 그게 긴급 승인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여기서 사실은 두 배까지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같은 테마들을 보게 되었을 때는 조금은 찝찝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넥사이언스도 잘 올라가다가 오후에 갑자기 떨어진 이유도 조금 찝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신규 진입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하시고 원래 가지고 가시던 분들은 그 소식 기다리면서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18만 주 매수를 했고요. 지분이 이제 9%대로 진입을 했겠죠. 네, 그래서 9%까지도 증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넥사이언스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수 편입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좀 진입을 하는 것 같고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좋은 움직임이 나오면서 뭐 이제 주말쯤이나 네, 내일이나 주말쯤이나 좀 좋은 소식 나오면서 다음 주부터는 힘차게 올라갔으면 하는데요. 만약에 좋은 소식 나온다면 당연히 이런 위험한 포지션에서도 저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고점 돌파했던 특히나 이런 곳에서 한참 동안 이렇게 매집을 했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결과에 대한 그런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HLB 제약, 넥사이언스 괜찮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선에 대해서는 좀 지켜야 될 필요는 있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갈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 종목이 최근에 트렌드가 좀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100%에 대한 장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가시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수익 얻으면 좋겠지만 그 큰 수익에 대한 대가는 좀 반대로 큰 하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